하게 접근 방법인데 가급거는 다 넘어가고 됐습니다. 4페이지로 가시죠. 공공선택론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게 딱 나왔죠, 그죠? 엘리니 오스트롬 틀렸습니다. V죠, V. 빈센트 오스트롬이죠. 빈센트 오스트롬이죠. 둘 다 돌아가셨고요. 둘 다 부부죠. 둘 다 부부라 그러면 안 되죠. 두 분이 부부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중파 나와 있죠. 다원 조직적 장치, 권한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죠. 자, 신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신제도주의 됐죠? 이거는 이제 두 번 출제되는데 45점, 50점으로 출제됐다. 그리고 사례가 무조건 연계돼서 출제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로 가겠습니다. 합리, 역사, 사회. 이거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역사 신제도 쓰고 넘어왔죠. 2번에서 합리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각각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개념 및 방법론. 다시 뭐라고요? 개념 및 방법론. 그다음에 주요 특징, 제도 변화, 단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크게 목차 잡고 3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써줘야 됩니다. 그죠? 자, 최소한으로 써야 될 거는 자 가시죠. 합리에서는 룰 오브 게임 이거는 무조건 기본 개념 기억해 주시고 역사라는 단어를 살리려면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사라는 게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비공식적 측면이니까 공식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의미 공유의 틀 이런 식으로 frame of meaning 의미 공유의 틀입니다. 의미 공유의 틀 아니면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미 공유의 틀을 다 제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는 공식, 역사는 공식, 사회학적 측면은 비공식. 되게 중요하죠. 또 무조건 써야 되는 거. 합리는 외생적 선호, 주어진 선호, 효용 극대화죠. 인간이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주어져 있다. 그러나 역사 신제도주의는 내생적 선호입니다. 선호는 제도 형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요. 이것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도 내생이죠. 자, 갑시다. 공식, 공식, 비공식, 외생, 내생, 내생. 확실히 비교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연역, 기납, 기납 맞죠? 연역, 기납, 기납.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자, 그리고 역사 신제도주의는 시계열, 역사니까 시계열이죠. 종적 연구,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횡적 연구입니다. 빠르게 쓰면 종적 연구는 뭡니까? 단일 대상, 여러 시점이죠. 단일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종적 연구고 횡적 연구는 여러 대상을 단일 시점에 연구하는 것은 횡적 연구죠. 그죠? 다시 그래서 연역, 기납, 기납, 방계, 방전, 방전. 됐습니다. 여기 종적이냐 횡적이냐. 제도 특징. 합리는 이기적 합리적 선택 균형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죠. 공유주의 비극의 해결책이다. 근데 역사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우연 체크 그리고 불균등 균형하고 반대 표시해 주시고 여기 비교했으면 되겠죠. 그렇죠? 합리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균형으로 보지만 역사 신제도주의는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죠? 권력 관계의 불균등성. 그죠? 제도가 특정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제도가 쉽게 발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오존성, 락킨이라는 단어 써줘야 되죠. 그죠? 이거 그냥 QWERTY 한번 써주시고 선생님들 책이나 논문에도 쿼티 자판 쓰거든요. 다시 경로 오존성의 가장 직관적 설명은 뭐다? 마치 무슨 자판처럼? 쿼티 자판처럼 그것이 비효율적이지만 하나의 경로에 들었으면 뭐 되기 때문에 잠금 효과, 락킨 이펙트 잠금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다른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도 복합체 개념도 기억해 주시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그렇죠. 유사성이죠. 기본적으로 역사 신제도주의하고 문제의식이 바뀌죠. 역사 신제도주의는 뭐죠? 왜 비슷한데 다르게 행동할까가 문제의식이라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왜 비슷하지 않은데 왜 유사하게 행동할까?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각본, 행동각본. 사람은 합리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 별표 그리고 적절성의 논리 이게 꼭 써야 됩니다. 사회 정당성 그죠? 사회 정당성 그죠?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에 눈치 보면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고 싶은데 억지로 2차 간 적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꼭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문화적 관점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다시 무슨 차원? 인지적 차원 되게 중요합니다. 인지적 차원 반대 단어 뭐라고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죠. 적절성의 논리
그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지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절성의 논리, 효율성. 효율성 밑에다가 조그맣게 결과성이라고 써보세요. 결과성. X 쓰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한테 효율적이었느냐, 효율적이지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 그 적절한 행동은 내가 우리 사회 문화를 정확하게 뭐 하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 적절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초점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제도 변화는 유인 조화성, incentive compatibility. 이거는 오로지 답이 하나입니다. 역사 신제도주의는 punctuated 체크해 주시고, 요즘에 이게 단절이라고 번역하죠. punctuated. 영어. 점을 콕콕 찍는 걸 말하죠. punctuated. 그다음에 동형화죠. 강압적, 규범적, 모방적 동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NPM 쓰시고 강압, 모방 쓰세요. 우리나라 논문의 결론들이 뭐죠? 한국의 NPM적 개혁은 IMF가 돈 빌려주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강압적 동형화이면서 선진국의 NPM적 개혁이 성공적인 걸 보고 과감하게 따라하는 이른바 무슨 동형화다? 모방적 동형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3번부터 볼게요. 과소사회화된 인간.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 그래도 그죠? 사회적 관계 눈치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소사회화된 인간은 뭡니까? 문화적 제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면 맨 끝에 가보시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과잉사회화된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아요. 아무리 그래도 문화적으로만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합리적으로 선택하긴 하잖아요. 그죠? 서로가 비판이 있고, 다시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바로 권력관계의 불균등을 설명 못하고, 이게 이제 1번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그죠? 이기적 인간들의 이타적 행위. 그 1번에 밑줄 쳐서 밑에 최근 경향에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공재를 만드는 이타적 행위인데 이기적 인간들이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아니면 동그라미 3번 오스트롬은 이때 오스트롬은 이때는 엘리니아 오스트롬입니다. 사회 생태 체계 체크해 주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호성을 인식하는 인간 완전히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죠? 상호성을 수용하는 인간이라는 인간간에 대한 수정이 있음으로써 이제는 이기적 인간들이 왜 규칙을 만드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2차 딜레마는 별건 아니고요. 제도 운영 동그라미 예를 들면 1차 딜레마는 우리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딜레마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설계에서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했는데 2차 딜레마는 운영 과정에서도 여전히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경력 개방형이라고 써보세요. 경력 개방형. 2차 딜레마는 연공서열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도를 했는데 결국 보니까 개방형 직위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민간이라는 입장으로 다시 개방직위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채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경력 개방형을 통해서 아예 민간 전문가만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이 2차 딜레마입니다.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단점은 외부적 동그라미. 그래서 다시 밑에 1번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도 복합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도와 제도와의 상호관계, 여러 제도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제도와 제도의 관계적 측면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차 이론이 강조되죠. 왜? 6개가의 제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한다는 거고 선호 형성 동그라미 인간의 선호가 내생적이라면서도 어떻게 선호가 형성되는지를 설명 못하는데 정책 사고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제도 운영자가 또는 제도 설계자가 제도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 제도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을 우리가 프레이밍, 정책 사고라 그러고 이러한 정책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담론 제도주의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냥 정책 사고라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야 되죠. 정책 사고의 변화를 위해서 프레이밍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문장은 상당히 좋은 문장이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단점은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분절화죠. 분절화. 죄송합니다. 거기 토톨로기인데 특히 동영화 이후의 설명이 부족하다. 별표.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이죠, 그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들이 도입하니까 나도 도입했다는 거잖아, 동양화가.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커플링, 그죠? 선진국에서 다른 조직에서 좋은 거라면서 내가 따라 도입했는데 그 도입한 것이 우리의 현실하고 안 맞아서 굴절되거나 변형된다. 원래 단어 자체가 이제 디커플링이 안 좋은 뜻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굴절, 그죠? 또는 이게 수용 됐죠? 원래는 굴절, 이제 실패라는 쪽으로 보는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은 어떤 살아남기 위한 노력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죠? 디커플링 전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커플링 전략은 뭐라고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그 한 조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으려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런다?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도빈과 게럿은 비합리적 행위만을 한다는, 그죠? 그러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학습에 의한 동양화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됐습니다. 요즘 그보다는 이제 제도 혁신과 모형 별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이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결정적인 단점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제도 혁신과 모양, 금융 실명제 쓰시고 그냥 그 논문에서 그냥 외워 쓰십시다.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그죠? 그냥 제도 혁신과 모형 쓰려면 그냥 무슨 실명제? YS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 실명제는 그 사람이 아무런 경제적인 편익이 없음에도 왜 했을까요? 바로 사회적 정당성, 문민정부라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됐죠? 신제도주의 준비됐습니까? 다시 한번 위에서 2분 동안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준비됐죠? 갑니다. 됐죠?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겠고, 됐죠? 공식, 비공식, 그죠? 외생, 내생, 연역, 기납, 방계, 방전, 좀 종적이다, 횡적이다. 자, 합리는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 그죠? 균형, 됐죠? 유인조화성, 그래서 최근에 오스트로만 사회 생태 체계,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역사신제도에서는 순서대로 하면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가 도입하죠. 그것이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어떤 집단에게 특권을 준다. 그래서 불균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인 된다는 거죠. 마치 무슨 자판처럼? 쿼티 자판처럼. 그러니까 제도 외부적 변화만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고 선호 형성을 설명 못한다. 외부적 변화에 대한 내부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생산 레짐, 이른바 제도 복합체 이론을 만들어냈고, 제도 운영자가 제도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을 우리가 프레이밍이라는 정책 사고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 사회학적 신제도에서는 문화적 인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 문화를 인지하면 그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결과적이고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동?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행동이 다 똑같아지겠죠? 동형화라 그럽니다. 그죠? 넌 문화적 얼간이구나. 무슨 사회화된 인간? 과잉 사회화된 인간. 비합리적 행동을 한다고? 도빈과 게럿은 학습에 의한 동형화도 설명하고, 최근에는 제도 혁신과 모형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점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실패했다? 디커플링.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 디커플링.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된다는 거죠. 시차 이론은 A입니다. 됐습니다. 제도 복합체 꼭 써줘야 되고요. 제도 도입의 성공은 이제 관계적 측면에서 시간의 연구다. 선동장단기. 자, 외웁시다. 선동장단기. 선후관계의 연구가 중요하죠. 그죠? A에서 B에서 C로 가는지, C에서 B에서 A로 가는지. 무슨 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입니다. 그죠? 변화하는 인과관계입니다. 변화하는 인과관계. 항상 정태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과관계가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고, 그것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 변화를 할 때와 단기적 변화를 할 때와 어떤 고려해야 될 변수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 이거 바로 시간관, 장단기죠. 성숙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에 다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 도입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때 어느 기간을 둬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성숙기간에 관한 것이 좀 됐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조정론에 가서 하고요. 주인 대리인 이론은 우리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공헌관리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